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장 초월함수 2편을 수업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각함수들, 초월함수들 공부했던 거에 이어서 2절의 자연로고 함수, 그거에 대한 도함수들,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을 이어서 해보겠는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겹쳐서 가볍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lnx를 갖다가 미분하면 x분의 1이라는 건 이제 사실 공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일체형으로 제가 설명할 때 요거 미분은 이거다. 그러면 이거 적분은 lnx다라는 입장에서 이 ln 함수 입장 때문에 정의역 x가 0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미분에서는 처음부터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일체형으로 봤을 때 적분 입장에서 봤을 때 x분의 1을 적분할 때 항상 x가 0보다 크다는 전제 조건이 없을 수 있죠. 그래서 x가 음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음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간단하게 T1에서 연쇄법칙으로 ln x가 아니라 ln 절대값 x로 이렇게 증명이 됐는데요. 증명까지는 조금 과한 것 같아서 가볍게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그 증명 과정을 보기 싫으면 이게 적분 쪽에서 x분의 1이 음일 경우에는 ln의 절대값 x로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착하게 그냥 단순 x일 때도 있지만 늘 그러하듯이 함수가 좀 더 복잡해서 합성이 돼 있는 상태, 즉 뭔가 fx 유형으로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얘를 연쇄법칙을 써서 치환해서 연쇄법칙 써서 fx분의 1에 fx의 미분이 들어가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치환할 때 보통 유를 썼지만 여기에는 보통 fx 함수 유형으로 보면 이 함수 유형 얘 분의 1에다가 fx의 미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조금 더 보편적인 공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한 x분의 1보다는 이런 유형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ln fx를 미분하면 그 fx의 f'x 다가 되겠고 반대로 그럼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죠. 그럼 적분 입장에서 뭔가 분수함수를 적분해야 되는데 분자 분모 관계가 이와 같이 미분 관계라면 ln fx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죠. 물론 이제 반대쪽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가 로그 함수에서 정의될 때는 진수가 0보다 컸어야 되지만 이걸 적분 쪽으로 쓰려면 이게 내가 적분 공식 항상 쓰라고 fx가 0보다 큰 경우는 아닐 수 있으므로 적분 버전에서 쓸 때는 넘어갈 때 절대값 fx로 돌려서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절대값 fx로. 그러면 이 공식들을 이용해서 예제 1번, 교과서 1번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 x가 아니라 이와 같이 이렇게 뭔가 한번 함수가 좀 더 복잡하게 꼬여있는 fx를 한다면 여기에 이제 치환해서 연쇄법칙 써서 요거 이제 지금 구조를 fx 구조로 잡아서 얘 미분하면 그 요거 분해 즉 fx분의 그거를 다시 한번 미분한 f'x 그러다 보니까 루트 x제곱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미분하면 사실은 2 루트 x제곱 제가 잘 안 먹히더라고요. 제곱 플러스 1에 2x 이래서 약분되면 루트 x제곱분의 1인데 그것과 곱해서 결과가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 미분으로 한번 합성된 버전으로 적용한 예를 한번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적분 버전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아까는 미리 제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적분 버전에서는 분자 분모 관계가 이렇게 미분 관계일 때는 얘는 ln fx의 절대값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요. 얘를 이런 관점으로 보지 않고 처음부터 이걸 공식화하지 않고 그냥 이런 분수함수를 적분하면이라고 했을 때 앞에서 배웠던 치환 적분으로 본다면요. 요 x제곱 플러스 2를 u로 치환해서 dx, du 관계 정리하면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2분의 1 빼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와 얘의 식을 이렇게 치환한 u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ln 절대값 u가 돼서 u를 원래 변수 x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다로 마무리를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를 거의 뒤에서 유리함수 적분에서 좀 강조하겠지만 미리 나는 이렇게 분자분모 관계가 미분 관계면 ln 절대값 fx야, ln 분모야 라고 알고 있다면 될 수 있으면 분수식은 얘와 분자 분모 관계가 미분 관계인가를 체크해요. 그럼 얘 분모를 미분하면 2x인데 x라서 안 된다가 아니라 그거를 거꾸로 여기에 미분이 2x니까 필요한 2x를 만들어서 상수 조절을 즉 x를 2배를 했으니까 상수 조절 2분의 1을 한다는 관점으로 보면 얘는 바로 ln 분모야. 이렇게 빠지는 수준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매번 저렇게 치환하지 않고. 그 다음에요. 탄젠트 x를 적분을 하여라. 요거 같은 경우 적분 공식이 어떤 학생은 조금 고등학교 때 서둘러서 공식해서 외우신 분도 있지만 엄격하게 따져서는 아직 공식이라고 배우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면 얘 적분은 어떻게 하지? 그러면 분수함수로 탄젠트를 변형해서 표현하면 얘가 코사인 x에 사인 x 이런 분수식을 적분해야 되는 구조인 거잖아요. 그런데 분수에서 아까 이쪽 로그 치환 버전으로 봤을 때 분모 분자 관계가 미분 관계인가를 확인했더니 미분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얘 미분하면 사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으로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러면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원래는 플러스 1이었던 거를 이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마이너스 1 상수 정리했으니까 앞으로 마이너스 1을 빼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코사인을 분모를 치환해서 du, dx 관계에서 계산하는 거랑 처음부터 이 공식화해서 받아들여서 푸는 거랑 결과는 똑같다고 할 수 있겠고요. 코사인 x의 절대값에 요 앞에 마이너스 있는 거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코사인 절대값 x분의 1이라서 시컨트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우리는 아직은 어떤 값을 계산하거나 할 때 시컨트보다는 코사인에 익숙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코사인 쪽으로 쓰는데요. 필요에 따라서는 시컨트라고 표현해도 가능하겠습니다. 같은 얘기겠죠. 이제 그 다음 내용 한번 보면요. 예제 5번은 요걸 도함수하여라. 이 문제가 왜 나왔는지 여러분이 좀 의아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미분할 함수들이 로그 함수니까 로그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쭉 느려서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오히려 얘 간단하게 하나 줄어든 거를 합차로 분할을 하는 순간 얘네들의 미분은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ln x뿐만 아니라 x-5나 x-2도 미분하면 그 분모에 얘네들을 미분한 걸 분자에 곱해줘야 되는데 미분 자체가 1이니까 그대로 이런 값이 나오는 아주 간단한 상태의 식으로 미분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예제 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얘 도함수를 구해라. 사실은 이거 자체로 밑에 풀이처럼 변형하지 않고도 미분은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이 속된 표현으로 계산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귀찮잖아요. 그럼 이런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게 긴 계산을 해야 돼서 조금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보니까 예제 5번 한번 비교해서 보세요. 예제 5번과 6번은 여기에 ln만 붙었지 똑같은 상태. 즉 여기 있는 이 진수만 써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6번 식에 ln이 칠해져 있는 5번 상태 아까 미분을 해본 결과 로그 성질을 이용하니까 그 앞에 세제곱이든 2분의 1제곱이든 마이너스 4제곱이든 그거와 상관없이 이게 합차로 분리가 되면서 그 지수들이 상수로 앞으로 내려가서 더군다나 ln x나 x- 얘네들은 또 미분 계산도 굉장히 간단해서 굉장히 쉽게 미분이 되더란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얘도
이 자체로 미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효율적으로 미분하려면 여기에다 이렇게 각각 세제곱,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처럼 2분의 1제곱, 마이너스 4제곱 이런 거에 로그만 취해진다면 우변에 대한 미분은 굉장히 간단해진다는 걸 알고 있으므로 이쪽 우변에 로그를 취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한쪽에만 취할 수 없으니까 원래 식과 같은 동일한 상태이면서 우변에 로그를 취해야 되니까 양변에 똑같이 자연 로그를 취하면 식이 이렇게 변형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우변이야 이미 미분하면 이렇게 쉽게 나오는 거 알고요. 좌변도 음함수의 미분법으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앞에서 음함수 미분법에서 많이 했으니까 굳이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얘 좌변 미분한 거는 y분의 1에 y'이 돼서 우리는 그중에서 y', 그러면 y를 다시 이쪽에 있는 여기에다가 우변에다가 곱해주면 돼서 요 식에다가 y, 즉 요 자신을 다시 한번 곱해준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5번과 6번의 의도는 6번 같이 이렇게 된 걸 그냥 계산할 수도 있을 수 있지만 다소 내가 지수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다면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기교를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예제는요. 이제 자연 로그 함수 말고 3절, 제가 2장을 넘겼나요? 3절에서 자연 지수 함수가 나왔는데요. 거기 사실은 조금 교과서 설명이 조금 여러 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잘하는 걸 너무 길게 설명하나 싶어서 제가 줄여왔는데 또 혹시나 가끔 뭐 일부 학생들 중에 그 고교 정상화 과정을 안 겪은 학생들은 또 제가 너무 줄인 것 같아서 조금 추가 설명, 보충 설명하면 y는 2x에서 exponential 그 지수함수에서 x는 ln y다. 뭐 거기 이제 교과서 본문 보시면 좀 유도가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에 있는 이 x를 다르게 해석하면 ln y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지수함수의 x를 이렇게 볼 수 있다의 이 우변식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 있는 x와 y를 바꾼, 즉 일명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거죠. x와 y를 바꿔서 보니까 y는 ln x로서 이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ln x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과서 부문 설명도 좀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려고 EX의 역함수는 LNX다를 포커스를 맞추려고 지금 그 설명을 좀 풀이 과정이 길게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EX의 함수는 LNX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다. 이럴 줄 알았으면 캡처를 쓸 걸 그랬네요. EX는 LNX하고 서로 역함수 관계다라는 게 이제 포커스예요.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서로 역함수다를 좀 알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여기 첫 번째 다음 등식의 성립함을 보여라. 이걸 공식으로 외울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EX하고 LNX는 서로 역함수라고 그랬죠? 그러면 서로 역함수를 뭐하면 합성하면 항등함수니까 X 자신이 나와요. 그럼 2번 문제 하나 볼까요? 2번 문제 lnx하고 exponential x하고 합성이 돼 있는 거죠. 그러면 lnx하고 ex가 조금 전에 역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서로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나와요. 그래서 얘도 똑같이 x예요. 그래서 뭐 얘는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뭐 유도 과정이나 이런 거 다 배워서 x라고 알고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볼 필요가 없고 위에 본문 내용에 의하면 EX하고 lnx가 서로 역함수구나. 그러면 서로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되겠냐고 그냥 저절로 역함수를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나오는 식이 되겠죠. 공식으로 별도로 외운다기보다 이해로 바로 나오는데 그 옆에 뭔가 가로쳐놓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거는 차이가 이제 고등학교처럼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의미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데 이쪽은 처음에 좌변에 정의된 게 지수함수로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정의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쪽 2번 함수는 좌변에 있는 이 함수에 정의된 게 처음에 lnx부터 정의가 되기 때문에 x가 정의역이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함수값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에 있는 좌변 함수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만 정의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항등함수. 자기 자신으로 나오되 구역이 다른 거죠. 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멘트들, 그래서 얘도 x 자신이 나오지만 x가 0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다. 뭐 이런 디테일한 차이를 좀 간단하게 언급할 필요도 있고 알 필요가 있겠죠. 그다음에 2번식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기본적으로 이 exponential x하고 lnx가 역함수라는 것도 이해됐지만 얘를 x 관점에서 다시 해주면 ln y로 바꿀 수 있다는 요 성질을 이용해서 3의 y라고 하는 건 ln 2 마이너스 코사인 3x로 바로 넘길 수 있으니까 y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얘 같은 경우도 y에 관해서 풀으려면 ln 쪽을 다 일단 정리해 주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조금 전에 얘 가지고 이쪽으로 변화시키는 걸 배웠다면 이렇게 표현된 걸 지수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ln의 진수 얘는 거꾸로 올라가면 2의 익스포넨셜의 2x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지수를 로그형으로 로그를 지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표현하는 것도 아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뭐 1 플러스 y분의 1에서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돌리면 이렇게 마무리 정리가 되는 거는 조금 여러분이 다 아실 것 같아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예제 3번 한번 보실까요? 예제 3번.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라. 요런 정도 3x제곱 정도 유로 치환해서 연쇄법칙 쓰면 요 정도 계산 이렇게 나오겠고요. 여기도 이제 EX에 조금 더 복잡한 유형을 해서 이런 자체를 유로 치환해서 연쇄 법칙을 썼어요. 물론 여기에서 또 한번 연쇄 법칙을 쓰면서 로그 유형의 뭐 예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V라고 잡는다면 ln V분의 1에 V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그 연쇄 법칙을, 그러니까 연쇄 법칙을 얘는 한 번 정도 썼다면 얘는 2번 구조를 쓰면서 이렇게 답을 이렇게 뺐거든요. 연쇄 법칙은 앞에서 학기 초에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뭐 2차 합성 구조니 3개를 합성한 구조니 이렇게 연쇄적으로 하는 거는 구조는 알아서 그냥 가볍게 설명만 했는데요. 이 예제 3번은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얘 자체가 조금 전 정의에 의하면 2와 lnx가 서로 무슨 함수예요? 역함수랑 항등함수, 즉 자기 자신으로 그대로 나오니까 얘는 이런 식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우리가 루트 2x를 미분하면 하고 미분 한번 해보세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에 루트 2x의 2. 그래서 답이 루트 2x분의 1이잖아요. 그거하고 이 답하고 똑같잖아요. 얘도 어떻게 돼요? 저렇게 써놨지만 2x의 루트 2x. 같은 답이죠, 얘랑.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EX 기준으로 해서 뭔가 연쇄 법칙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여러 번 쓰인다는 걸 좀 보여주는 구조 차원에서 이렇게 풀었다면 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렇게 푸는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예제 4번이요. 얘를 부정적분을 구하여라. 그랬을 때 일단 EX의 미분뿐만 아니라 적분 문제에 있어서도 뭐 앞에 있는 X보다 지수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이 불편해서 일단 걔로 먼저 치환해 보려고 치환 변수를 U로 잡으면 적분 변수 변화 관계가 이렇게 되고 그 본문에 있는 DX의 요 x배의 상수는 왔다 갔다 조절되니까 x배가 있나 확인했더니 x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수는 없으니까 요 상수를 넘겨서 dx와 x 관계가 이렇게 된다로 정리가 되면 원래 x로 주어진 걸 치환한 유변수로 바꾸면 이렇게 돼서 상수 밖으로 빼고 2의 u. 그러면 이 u는 유변수로 적분하는 입장에선 그냥 2u가 나와서 이렇게 된다. 라고 이제 부정적분으로 먼저 치환을 해서 적분한 다음에 얘를
원래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었으니까 0에서 2까지 구간으로 해서 이제 계산 마무리를 해줬는데요. 이제 나름 교과서에서는 이게 조금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투스텝으로 치환적분한 거를 부정적분으로 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가지고 정적분을 하는 마무리를 했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수함수의 적분이나 치환적분이 좀 익숙하다면 굳이 이렇게 투스텝으로 하지 않고 보통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x가 구간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였냐면 2까지로 이렇게 구간이 변한다면, 내가 치환한 변수 u 변수 구간은 내가 설정한 이 관계에서 x가 0일 때 u도 0이죠. 그 다음에 x가 2면 u는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 4. 그래서 x가 0에서 2였던 구간이 0에서 마이너스 4라는 구간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해 줬을 때 아예 처음부터 0에서 2까지라고 돼 있는 걸 0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라고 정적분 버전의 치환적분을 쓸 수가 있죠. 그러면 위 끝이 본의 아니게 더 작으니까 바꿔서 얘를 0과 마이너스 4로 바꾸면 보가 마이너스였던 게 플러스가 되면서 여기 플러스 그 2분의 1이고 이 u 자리에 유변수 자리에 0과 마이너스 4를 집어넣는 순간 정확하게 이쪽 값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꼭 조금 나름 복잡하다 싶어서 이렇게 투스텝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 볼 때도 원래 이렇게 하나 하고서 부정적분 치환하고 다시 정적분 이렇게 하는데요. 이 문제는 이제 배려 차원에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여러분이 익숙하시면 이렇게 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 예제는 없어서 연습 문제를 예전에는 이제 요 본문 내용들 쉬워서 사실은 스킵을 했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그 질문들이 좀 많이 나오는 문제라서 이거 한번 제가 올려봤거든요. 이거를 치환하여라, 적분하여라. 참, 그랬을 때 굉장히 함수가 복잡해 보여. 그러면 일단 피적분 함수 먼저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되네요. 뭐 2x에 또 다시 2에 2x까지 있고 아주 구조가 복잡한데, 그나마 뭔가 기본 공식은 없지만 치환으로 적분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 먼저 치환을 해보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얘로 치환을 하다 보니 적분 변수 관계가 이렇게 돼요. 따라서 dx 앞에 exponential x까지 전체가 하나의 d로 넘어가다 보니까 얘 적분은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적분은 이렇게. 물론 마무리 u를 x 변수로 환산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요것도 사실은 이제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앞에서 저희가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래는 교과 과정상 지금 챕터 6에서 뭐 익스포넨셜 함수나 로그 함수를 배워서 여기서 이제 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앞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이 뭐 EX나 LNX에 대한 미분 뭐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안다 해서 그냥 제가 계산을 좀 미리 했던 건데, 여기에 나왔던 거 앞에서 이제 미분해서 극대극소 뭐 혹은 최소점을 구하는 문제는 앞에서 수업 시간에 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풀어보시라고 제가 연습 문제만 올려놨고요. 10번 문제는 매개 변수로 주어진 곡선의 길이를 구하라. 매개방정식으로 주어졌으니까 곡선의 길이를 구하려면 각각을 공동변수 t로 미분한 시, 그런 다음에 걔네들의 제곱. 이게 너무 많이 줄였나 싶으면 얘네들 각각 요 부분 제곱을 하고 얘를 제곱할 때 둘 다 2t의 제곱들, 즉 2의 2t 제곱이 되겠죠. 그거와 이쪽 파트의 제곱과 이쪽 파트의 제곱이 안에 이제 곱해져야 되는데, 얘 제곱할 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2 사인 x, 코사인 x와 여기도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나와서 같은 동량인데 보가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부분 서로 지워지고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1, 여기도 1. 그래서 그거 두 개 더해져서
2 이렇게 이제 줄여서 결과를 써놨는데 너무 많이 줄이지 않고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요렇게 되겠고 우리가 길이 공식은 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의 루트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루트한 경우가 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2 상수 빼고 2t를 적분하면 계산하면 요렇게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으로 봤을 때는 매개의 변수 곡선의 길이 뭐 앞에서 했던 건데 뭐 2t가 들어갔을 뿐인데 뭐 조금 뭐 그닥 어렵지 않은데 왜 넣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제가 요거 그래프를 좀 보여주고 싶어서 했는데 진도 나가다 보니까 처음에 찍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그러니까 이 진도 그 분량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게 매번 너무 그래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수업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필요한 것만 좀 발췌해야 되겠다 싶어서 실습한 걸 다시 뺐어요. 근데 좀 마음에는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얘가 이제 2학기 때 벡터 함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벡터 함수에서 나오는 것과 지금 매개방정식 버전으로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고 싶어서 설명하려고 좀 집어넣었다가 뺐습니다. 2학기 때 이거를 벡터 함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매개방정식하고 연결시켜서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계산만 간단하게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4절 일반적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요거는 뭐 익스포넨셜 그 자연 로그함수하고 자연 지수함수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처럼 고정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조금 더 보편적인 밑 a를 갖는 경우죠. 그래서 뭐 ax를 미분하면 ax의 lnA가 되고 ax를 적분하면 이거다. 이미 여러분이 이제 이 지수함수의 미분과 적분 공식이 외워졌지만 가끔 시험 볼 때 이 lnA 분의 1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어서 통합형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AX를 미분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미분이 이거다. 그럼 적분은 얘 적분은 이건데 적분에서도 얘처럼 이렇게 그냥 AX를 적분하고 싶은 거지 누가 그 옆에 LNA를 붙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럼 이 상수 정리하는 방법 지난번 처음에 나중에 계속 나올 거라고 하면서 통합형 미분과 적분 통합형 공식에서 상수 조절하는 거 알려드렸죠. LNA를 이렇게 나눠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AX를 적분하면 LNA가 나눠져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해하시면 혼돈하지 않으시고 잘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예제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여라. 여기에서 풀이가 조금 이제 있는 거 보면 이 무슨 문제지 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얘보다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진다고 느끼는 어떤 방법 2를 써놨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x의 루트 x 혹은 뭐 예전 바뀌기 전에 x의 x제곱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뭐 x의 x제곱, x의 뭐 루트 x 또 여기에 제곱 뭐 기타 등등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가 이제 생각을 하고 가야 되냐면 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x의 n제곱 미분 공식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 우리가 기존의 x의 n제곱 n은 심지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다고 했지만 그때의 n은 고정적인 상수 개념이에요. 거기에다 쓰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변수, 여기랑 같이 움직이는 거라 쓸 수가 없어요. 얘를 적용할 수가 없고요. 또 그러면 a의 x제곱이다. 요 미분법을 쓰려고 해도요. 여기 있는 이 밑 a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정이가 아니라 뭐 실수, 뭐 양수 다 갖는다 해도 얘처럼 서로 상호관계 같은 x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2가 됐든 뭐 7분의 1이 됐든 고정상수 개념이라 얘는 변수지만 얘는 고정상수라서 이거의 공식에다가 여기 지금 현재 이런 유형의 역함수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유형도 적용을 못하다 보니까 얘의 도함수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큰 문제는 같이 변하는 x 개념이 지수의 지수와 밑에 서로 같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 미분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 연결 고리를 좀 끊어서 얘네가 분리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야만 뭔가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얘네들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
어떤 지수 유형에서 지수의 밑과 지수가 분리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여기에 로고, 자연 로고든 일반 로고든 로고가 처리되면 이게 진수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진수의 지수 밑과 지수가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일단 얘네들을 서로 끊어놓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이 우변 때문에 로그를 우변만 취할 수 없으니까 동등하게 양변에 똑같이 로그를 취해야 되고, 로그 취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음함수의 미분법을 해주는 거죠. 자변이야 이제 학기 초부터 계속 해왔으니까 자변 미분이 이렇게 되는 건 잘 아실 거고요. 후변은 고배 미분으로 미분을 해준 다음, 원래 여기에서 y 프라임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y를 이쪽에 옮겨주면 답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y를 다시 한번 마무리를 여기다 적용해서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교과서풀이는 왠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같은 건데 이제 버전이 여기에서 두 번째 식에서 이렇게 이 지수의 밑과 지수를 분리해서 정리했던 이 식에 y는으로 정리를 한번 더 해보세요. 그냥 음함수로 놓고 음함수의 미분을 하지 않고 음함수 미분법을 하지 않고 y는으로 정리를 하는 순간 앞에서 배웠던 2의 루트 x의 lnx가 되는 거죠. 그게 6이에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되지? 앞에서 배웠던 지수와 로고 성질로 이용해서 실질적으로 2의 ln x의 루트 x는 다시 강조하지만 lnx와 ex가 합성함수라서 자기 자신으로 만드는 걸 가지고 x의 루트 x를 이렇게 확장해서 표현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을 이걸 루트 x를 돌려서 그 다음에 미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이렇게 앞에서 배운 ex 미분의 치환 버전으로 합성 버전으로 해서 미분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다시 마무리로 곱의 미분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미분할 수도 있으면 좋지만 이게 너무 줄여놔서 나는 이게 뭐를 푸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푸시는 것도 좀 간단하면서 단순하면서 쉬울 수 있어서 제가 방법 2를 소개시켜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EX와 EX 하면 숫자 2와 자연 로그 2가 헷갈리니까요. 이건 숫자 EX일 때는 제가 그냥 2라고 얘기하고요. 자연 로그 2일 때는 2라고 하면 2와 혼돈되니까 제가 익스포넨셜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2의 마이너스 x와 x축 사이의 일사분면의 영역을 넓이를 요거와 같이 정의한다. 그랬을 때 2를 구하라. 그래서 여기 밑에서는 이거 이제 계산만 나왔는데요. 이거는 조금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서 그림으로 얘 식이 왜 저렇게 나왔는지 의미 파악을 한번 하고 넘어가면요. 우리가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이런 유형이 되죠. 얘를 x축으로 둘러싸인 일사분면 영역 사실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이를 이렇게 정의했다는 거죠. 근데 X축으로 둘러싸일 때 이 그래프가 무한대로 쭉 가다 보니까 물론 비록 0 밑으로 내려가진 않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넓이를 어떻게 무한대로 가는데 접근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얘가 0에서부터 A까지다. 0에서부터 A까지. 그러면 어떤 접근해야 될 뭐 이런 함수를 0에서부터 A까지 정적분으로 하면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고정 A가 아니라 지금은 무한대로 계속 진행 중인 상태로 끝도 없이 가야 되는 상황에 이 넓이를 추정이 가능하냐 이거죠. 접근이 가능하냐. 고정 값이 아니라 얘가 이렇게 무한대로 가고 있는.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 분명히 얘가 0으로 수렴해서 넓이가 뭔가 어떤 값으로 수렴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적분 정의적으로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태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없다고 이 넓이를 추정하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우리가 적분 표현 가능한 버전으로 식을 좀 의미를 돌려서 0에서부터 A까지 일단 적분은 가능하죠. 고정상수, 문자상수니까.
그러면 그 식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적분식은 분명히 A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10이다, 100이다, 만이다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 문자상수 A로 적분한 A로 표현된 그 정적분의 그 A는 여기 고정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얘가 무한대로 쭉 가는 상태라고 해서 그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 극한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얘가 극한값을 쭉 A가 여기가 아니라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을 계산하니까 하나의 수렴값을 갖는다. 그러면 얘는 이 넓이로서 충분히 그걸 넓이로 받아들이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합리적이다. 그래서 이 넓이를 이런 정적분한 거에서 A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의 극한이라는 두 단계에 걸쳐서 계산을 해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는 6장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넓이를 이렇게 정의한다로 이렇게 문제 풀이로 나온 거지만 뒤에 7장에서는 요 내용 자체를 특이 적분이라고 해서 적분이 불가능한 거를 이렇게 영역이 무한대로 가는 적분을 하는 내용에서 다시 한번 이 자체 지금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배우는데 계산만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 의미 부연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정적분 계산 가능한 부분에 2의 마이너스 x 정도의 적분, 우리 충분히 사실은 암산으로도 뺄 수 있는데 이렇게 조금 마이너스 x로 치환해서 이렇게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얘가 부정적분이 아니라 정적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정적분의 구간 A에서부터 0까지 구간을 해서 대입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줬죠. 그런 다음 걔를 끝내지 않고 A를 무한대로 갔을 때 이 극한으로 마무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 결과에 A 극한으로 가면 이렇다. 극한값 마무리까지 해준 거죠. 근데 요 정도 사실은 이제 여기에 정적분 한 다음에 그 다음 극한까지 하고 이런 구조가 좀 복잡하니까 너무 계산 과정을 줄이지 않게 해서 이렇게 길게 썼으나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처음부터 부정적분 버전이 아니라 정적분 버전으로 바로 T1까지 하더라도 얘가 지금 0이었죠. 지금. 얘가 그래서 0에서부터 0이 안 먹히죠. 0에서부터 A까지 이렇게 되면 X가 0일 때 U도 0이고요. X가 A일 때 U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마이너스 A가 더 작을 거니까 A가 양수로 지금 이쪽에 의하면 양수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마이너스 A 0 이 끝 아래 것을 바꿔주고 이렇게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얘는 닫고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거를 부정적분 한 거의 자리에 0과 이렇게 0이 잘안 0과 마이너스 A를 집어넣어주면 그 답 상태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분에서 적분상수 C까지 해서 다시 정적분할 게 아니라 요 과정 답이 요거. 그래서 그 다음에 극한값에서 답은 이렇게. 나중에 이제 7장에서 이런 특이적분을 배울 때는 이렇게 단계별로 다 나눠서 쓰면 너무 계산 과정이 길어서 여기서 심지어 바로 이렇게 극한까지 집어넣어서 넣는 수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돼서 여기에서 미리 간단하게 바로 바꿔서 한번 식을 표현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로그 함수.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자연 로그하고 자연 지수 함수가 서로 역함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지수 함수하고 로그 함수도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그 교과서에서 설명된 부분을 조금 줄여서 그냥 결과만 이렇게 너무 여러분이 아는 걸 길게 설명하나 싶어서 압축 버전으로 줄여놨는데 그 지수 함수에서 밑 A가 1보다 큰 유형의 그래프와 1보다 작은 유형의 그래프, 대표적으로 이런 그래프가 있다면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도 우리가 자연 로그와 자연 지수함수의 관계처럼 서로 역함수 관계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타입이 밑이 1보다 큰 유형에 대한 이 지수함수의 로그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똑같이 대칭이 돼서 이런 상태. 삐뚤어졌나요? 이런 로그함수고요. 밑이 1보다 작은 이런 지수함수의
역함수, 그거에 대한 로그함수도 얘가 똑같이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역함수. 이 그래프를 파란색을 얘로 이렇게 바뀌어진 이런 상태의 그래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는 역함수고 그 로그함수의 미분은 이거다. 뭐 미분까지는 사실은 자주 쓰는데요. 늘 강조한 적분 쪽은 얘는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적분 입장에서 봤을 때 보시면 x분의 1 10분석하면 ln a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x분의 1의 적분이 관심이 있지 이렇게 불편한 상수 있는 게 별로 유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걸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럼 얘 돌릴 바에야 아예 우리는 x분의 1에 대한 자체 이미 적분 공식이 있잖아요. x분의 1은 ln 절대값 x라고. 그러기 때문에 굳이 억지로 이걸 외워서 반대쪽으로 외워서 이 상수 정리해서 사실 상수 정리해서 얘에다가 돌려서 정리하면 그게 또 ln x가 돼요. 그래서 이것 쪽은 보통 미분 쪽만 쓰고 적분 쪽은 잘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제 3번으로 바로 넘어가면 예제 3번의 로그의 합차 공식은 아는 것 같아서 공식 쭉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그 로그 함수 요거의 도함수 앞에서 요만큼 치환한 버전으로 해서 적분 변수 dx du 관계를 이용해서 연쇄 법칙 쓰면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함수일 때 로그 함수의 도함수에서도 연쇄 법칙 써서 한번 미분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6절에 쌍곡선 함수. 이 쌍곡선 함수 앞에서 좀 공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쌍곡선 함수는 2의 x,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더해도 보고 혹은 빼도 봤을 때 더하면 이와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요. 이 그래프 빼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그래프, 즉 기함수적인 그래프가 나왔었어요. 그거를 상수 조절 2배를 해주는 순간, 여기다 2로 나눠주는 순간 모양 쉐이프는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우함수적인 또 기함수적인 특징을 갖는데 그 상수 2배 조절된 이 상태의 함수들이 그냥 모양만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라 마치 우리가 사인적인, 코사인적인 성향을 갖다라는 걸 알아낸 거죠. 그래서 사인적인, 코사인적인 성향을 갖는다는 건 그냥 단순히 기함수다, 우함수다 이런 성향만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건 지금 직접 시계다 보시면 대입해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 다음 잠깐 가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기본 삼각함수에서 성립했던 성질들의 지금처럼 H 하이퍼블릭을 붙였을 때 거의 유사한 또 뭐 도함수나 이런 성질에서 유사하다 보니 우리가 그냥 단순히 뭐 익스포넨셜 x와 마이너스 x,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를 더하고 빼고 그냥 이렇게 오함수, 기함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상수 조절만 하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상수 조절을 한 이 함수에 대해서 그냥 코사인적인 성향을 갖는 쌍곡선이다. 그래서 읽을 때 하이퍼블릭 코사인 x라고 하면서 코사인 다음에 h를 쓰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요. 사인적인 성향을 갖는 쌍곡선이다. 그래서 하이퍼블릭 쌍곡선의 맨 앞에 알파벳 h를 따다가 하나 기호를 만든 거죠. 그래서 하이퍼블릭 사인 x라고 하면서 h를 사인 뒤에 붙여서 이렇게 써요. 그래서 하이퍼블릭 사인 x와 하이퍼블릭 코사인 x를 이와 같이 정의하다 보니까 늘 그러하듯이 사인과 코사인 가지고 나누어서 우리는 탄젠트를 정의할 수 있듯이 하이퍼블릭 버전에서도 하이퍼블릭 사인 x를 하이퍼블릭 코사인 x로 나눈 걸 하이퍼블릭 탄젠트 x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x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탄젠트 x의 역수가 코탄젠트듯이 하이퍼블릭 탄젠트 x의 역수를 하이퍼블릭 코탄젠트 x라고 정의한 거죠. 그 다음에 코사인 x의 역수가 시컨트듯이 여기 하이퍼블릭 코사인 x의 역수는 하이퍼블릭 시컨트 또 하이퍼블릭 사인 x의 역수는 하이퍼블릭 코시컨트까지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쌍곡선 함수가 어떻게 정의됐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거고요. 아까 이 두 개의 그림
즉 우함수적인 특징을 갖는 하이퍼블릭 코사인 x와 기함수적인 성향을 갖는 이 빼서 갖는 하이퍼블릭 사인 x는 앞에서 좀 여러 번 그래프 언급이 돼 있어서 이 두 그래프는 왜 이런 그림이 나왔는지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조금 나름 굉장히 자세히 미리 분석을 그래프 파트에서 더하고 빼고 하는 거 하면서 여러 번 했고요. 그리고서 얘는 결과 그림만 그때 보여드리긴 했는데 하이퍼블릭 탄젠트 x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이 그래프는 하이퍼블릭 탄젠트 x의 그래프는 지난번 앞에서 아크 탄젠트 x 그래프하고 약간 모습이 비슷하죠? 그런데 이제 마이너스 그때 아크 탄젠트 x 같은 경우는 그 치역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였다면 얘는 마이너스 1에서 1이라는 이런 구간의 모양을 해서 사실은 이제 데이터 분포 분석이나 이런 뭐 빅데이터 아니면 인공지능에서 데이터 이런 쪽에서 많이 쓰는 함수로 최근에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표본으로 많이 쓰는 함수이기도 하다라는 걸 같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퍼블릭 함수의 성질 아까 그냥 잠깐 보고 비슷하다고만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가 비슷하냐를 좀 한번 꼼꼼하게 본다면요. 우리가 여기 있는 1번 공식에서 일단 h를 뺀 하이퍼블릭 버전이 아니라 오리지널 삼각함수 사인과 코사인의 공식 입장에서 봤을 때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은 여기서처럼 빼기가 아니라 뭐였어요? 플러스가 1이었어요. 첫 번부터 부호가 틀린데? 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부호만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2번과 3번도 사실은 부호 차이가 나니까 부호 차이 안 나는 거 먼저 얘기를 하면요. 4번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 지금 하이퍼블릭 버전에 유도된 뭐 이건 사실은 교과서에 증명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정도는 그 하이퍼블릭 사인이나 코사인 대입해서 계산해도 다 바로 나오거든요. 요 사실에서 h를 뺐을 때, 즉 사인의 합차 공식은 얘하고 일치해요. 즉 합차 공식에 거꾸로 h를 붙였다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똑같은 거죠. 그럼 5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만약에 지금 하이퍼블릭 버전이 아니라 오리지널 사인 코사인 버전으로 봤을 때 코사인의 합차 공식은 여기에서 뭔 차이만 있냐면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해서 요 부호가 반대죠. 그럼 부호만 반대지 거의 유사하다는 거죠. 아까 여기에서 부호 차이 나듯이 이렇게. 그리고서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얘네들 h를 뺀 버전으로 여기 hy가 빠졌네요. h를 뺀 버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탄젠트 합차 공식은 분자는 똑같지만 분모 요거 정도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정리한 익스포넨셜 x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로 정의한 이 함수들, 하이퍼블릭 함수들은 기존의 삼각함수하고 거의 유사한 흡사한, 즉 얘는 정말 코사인적인 특징을 갖는다고 볼 수도 있겠구나. 이쪽 하이퍼블릭 사인 x는 사인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이퍼블릭은 정의 정도 외우시고요. 그거에 관련된 이런 함수의 성질은 따로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h를 뺐을 때 오리지널 삼각함수하고 공식이 흡사해서 하이퍼블릭이 붙였을 때 부호가 바뀌는 여기만 동그라미 쳐서 여기에서만 요거만 바뀌어하고 그것만 외우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은 탄젠트 같은 경우 이게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안 붙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외워? 그러면 거기다 앞에다 동그라미. 여기 현재는 부호는 플러스지만 원래는 마이너스여야 된다. 뭐 이런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지금 원래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플러스가 돼 있어요. 그럼 부호가 없는데 어떻게 동그라미 치느냐? 그냥 앞에다 동그라미를 요 앞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현재 부호는 플러스가 돼 있지만 마이너스로 바꾼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공식 외우는데 효율적이시겠죠? 그럼 도함수 공식도 같이 한번 볼까요? 이것도 다 증명이 됐고 증명이 안 된 문제들은 계산이 간단하니까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요. 얘네들 h 빼고 바로 봐봐요. 이거 삼각함수의 사인, 코사인 미분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데 하이퍼블릭 버전도 일치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얘도 일치하고 h를 뺐을 때 일치하고 얘도 일치하는데요.
여기까지도 일치하죠. 근데 이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여기에서는 이거 뺐을 때 마이너스가 붙는데 이게 플러스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부호가 다르다는 거죠. 원래 하이퍼블릭 버전과 원래 삼각함수 버전이 다르다. 얘도 H 버전을 빼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빼고 보면 원래는 여기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다. 그럼 이렇게 부호만. 그래서 얘를 공식을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부호가 차이 나는 것만 여러분이 외워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이 하이퍼블릭 함수들에 대해서 미분도 배웠으니까 얘 이제 미분을 하는데 요게 조금 별건 아닌 문제지만 이렇게 바로 공식 외웠다고 바로 쓱 들어가기 힘드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 식은 사실은 어떻게 확대 해석해 줄 수 있냐면 하이퍼블릭 사인 2x-1 이거의 제곱이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럼 얘를 미분하면 2에 하이퍼블릭 사인 2x-1에 하이퍼블릭 사인 x의 미분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해서 프라임을 하면 요거 식을 이렇게 해서 프라임으로 갔을 때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서 미분을 할 때는 아직은 우리가 하이퍼블릭에 그닥 익숙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연쇄 법칙을 쓴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전체 하이퍼블릭식에다가 u라고 잡고 연쇄 법칙을 쓴 거고 그 안에 있는 얘를 또 v라고 잡고 연쇄 법칙 두 번 구조로 이제 일명 합성함수 세 단계라고 분석을 해서 계산을 한 결과가 되겠죠. 낯설어서 이렇게 뭐 여러 스텝으로 나눠서 합성을 두 단계로 나눠서 했는데요. 익숙해지면 조금 더 간결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분도 한번 해봐야죠. 하이퍼블릭 탄젠트 x에 대한 적분. 탄젠트하고 거의 유사해요. 이거를 그냥 아직 공식을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현재 상황에서 얘를 어떻게 적분할까? 일단 하이퍼블릭 탄젠트는 이와 같은 분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앞절에서도 배웠지만 분수 상태의 그 적분은 분자분모 관계 확인이 제일 0순위, 1순위도 아닌 0순위 수준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럼 분모 하이퍼블릭 코사인 x를 미분하니까 하이퍼블릭 사인 x가 되는 거죠. 그럼 분자 분모 관계가 서로 미분 관계니까 우리는 ln 분모다라고 바로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직 나는 그거를 공식으로 바로 받아들이기 힘들어. 그럼 여기 교과서처럼 하이퍼블릭 코사인 x를 치환해서 계산해도 되겠죠. 이렇게. 참고적으로 여기서 이 절대값인데 왜 얘는 절대값 안 붙였어? 라고 하시는 분 교과서 그림 보시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항상 양의값만 같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절대값으로 표현 가능하죠. 이제 3번은요. 현수선 요 하이퍼블릭으로 표현된 어떤 현수선이 있다면 이 x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길이를 구해라. 제가 앞에서 이 하이퍼블릭 함수들이 어떤 다리 육교나 뭐 송신선 뭐 이렇게 반선에 대한 어떤 선으로 현수선으로 지금 표현된다는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보통 이런 현수선에 많이 표현되거든요. 그래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함수 이 현수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제 실생활적으로는 그렇게 다리 현수선이든 송정기의 어떤 줄에 대한 현수선이든 이렇게 표현돼도 계산을 또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이제 길이 공식이 좀 익숙하다 생각해서 조금 쑥 들어간 것 같은데 아직은 여러분이 그 낯선 하이퍼블릭 때문에 또 힘들까 봐 좀 우리 다시 조금 풀어헤치면 매개방정식 버전일 때가 우리는 길이 공식의 기본이었으니까 쟤를 매개방정식 교과서처럼 바로 쿨하게 X 버전도 좋지만 그게 힘드신 분 좀 편하게 T로 이렇게 바꾸면 X 미분이 필요했죠. T에 대한 미분, Y 미분, 공통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는 2의 하이퍼블릭 사인 2분의 T에다가 요거 미분한 거 다시 2분의 1이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미분의 제곱, 하이퍼블릭 사인 x의 미분의 제곱, x 대신에 참고적으로 t 대신에 x로 바꿔도 똑같다고 그랬었죠. 이거 x 대신에 그대로 x로 써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이 공식에 x 미분의 제곱, y 미분의 제곱이
이와 같아지는 거고 이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이거 계산할 때 이 다음 이 루트 안에 있는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할까 해서 앞에 이런 공식이 있었어요. 코사인 공식. 그러다 보면 1 플러스 하이퍼블릭 제곱에 대한 식은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식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 하이퍼블릭 코사인 제곱의 루트니까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루트 벗겨서 나올 수가 있는데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항상 양수니까 바로 이렇게 하이퍼블릭 코사인 2분의 x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식을 변형해서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나름 공식을 이거에다가 이런 공식 적용해서 절대값이 아닌 하이퍼블릭 코사인 2분의 x로 뺐는데 얘 적분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우리가 미분해서 하이퍼블릭 사인 x를 미분하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x라고 했다. 그러면 다시 강조하지만 얘가 미분이면 얘 적분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이퍼블릭 코사인 x를 적분하면 하이퍼블릭 사인 x가 되다 보니까 2분의 1을 상수 정리해서 2배가 돼서 이렇게 되죠. 답은 이거. 요거로도 하이퍼블릭 함수들을 워낙 자주 쓰는 거에선 요 정도도 충분한데 우리가 하이퍼블릭 그 2로 정의한 식에다 대입해서 더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얘가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는 여기에다 1 대입하면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서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쌍곡선 함수의 역함수. 우리가 이제 하이퍼블릭 함수를 배우고 정의와 기호, 그래프까지 공부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무리로 걔네들 도함수, 그다음에 적분까지 다 해봤는데요. 늘 그러하듯이 이제 역함수도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죠. 얘가 과연 역함수가 가능할 것이냐. 이제 앞에 그림 다시 가서 설명하지 않고요. 하이퍼블릭 사인 x 아까 교과서 그림 보셨지만 1대1 대응이었기 때문에 걔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1대1 대응일까요? 가서 잠깐 보시면 안 가려고 그랬더니 또 가야 되겠네요. 어쩔 수 없이.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누가 봐도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럼 이제 탄젠트도 조금 이따 같이 설명할 거. 탄젠트 함수는 1대1 대응이 돼서 얘는 역함수를 정의할 때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구간 정의만 잘 해준다면. 그래서 얘와 얘는 역함수가 정의되는데 하이퍼블릭 코사인은 1대1 대응이 안 돼서 역함수가 없다로 끝내지 않고 우리가 삼각함수 처음에 주기 조절이나 구간 조절 그 어떤 정의역을 제한시키면서 우리가 역함수를 만들듯이 얘도 1대1 대응이 되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 0보다 큰 범위 그만큼만 잘라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그때 사인이나 코사인에서도 했지만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면 대칭성을 이용하면 되는 거라서 이런 구간으로 잘라서 x가 0보다 크고 여기 그때 포인트가 1이었죠. y값은 1보다 큰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역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갑자기 하이퍼블릭 코사인 x가 너무 생뚱맞은 그림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사인은 아까 그 하이퍼블릭 사인을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서 온 거고요. 얘도 하이퍼블릭 탄젠트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다 보니까 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이었던 게 정의역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바뀌면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고 얘는 분명히 하이퍼블릭 코사인 x가 1이었었는데 그 중에서 요거 잘라내고 요만큼만 대칭 이동시킨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옮기기 이전에 x가 하이퍼블릭 코사인만 보면 x 정의역을 0보다 같거나 크고 y가 1보다 같거나 여기가 지금 1이었었잖아요. 1보다 같거나 큰 상태로 제한시켜서 역함수를 하다 보니까 그 역함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xy 역할이 바뀌다 보니까 y는 0보다 같거나 크고 x가 1보다 같거나 큰 구간에만 나타나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포인트는 빠지고 y가 0보다 크고 x가 1보다 큰 범위에 대해서 x가 1보다 큰 것 중에서도 y가
0보다 큰 그런 범위의 그래프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림으로는 충분히 저렇게 존재하겠구나 하는 게 이해가 됐는데 문제는 여기 뒤에 있는 이 부분 얘가 뭐지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하이퍼블릭 사인이나 코사인은 처음에 익스포넨셜 x들 두 개, 마이너스 x 두 개의 합이나 차를 가지고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탄젠트까지. 그러면 그렇게 이 EX 함수 두 개를 가지고 그래서 쌍곡선이란 얘기예요. 곡선 두 개를 가지고 만든 함수. 그래서 가끔 학생들이 얘는 내가 아는 쌍곡선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쌍곡선 이런 쌍곡선인데 얘는 왜 쌍곡선이라고 하죠? 어디에 쌍곡선이 있는 거죠? 라고 하면서 왜 이름을 얘를 쌍곡선 함수라고 하냐고 하는데 이 곡선 두 개로 만들었다고 해서 쌍곡선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하이퍼볼릭 함수들은 이렇게 EX와 2의 마이너스 X 두 개의 곡선으로 만들었다면 걔 역함수는 그림이나 기호까지 다 이해가 되지만 걔는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알 필요가 있을 것이고 직관적으로 얘네들이 지수적인 어떤 수식으로 조합이 됐다면 걔의 역함수는 로그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다는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추론이 이렇게 된다를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므로 다 증명은 못하고 하나 정도만 간단하게 증명을 해보고 나머지는 방법이 유사하니까 한 개만 참고적으로 교과서에 있는 증명을 보면요. 요거의 역함수. 그러면은 얘는 참고적으로 x는 하이퍼블릭 사인 y가 되겠고 하이퍼블릭 정의에서 이렇게 표현되며 여기에 있는 2의 y나 2의 마이너스 y의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분자 분모에 2의 y제곱을 곱해주면 이런 식이 정리되겠죠? 그거를 2의 y를 또 좌변에 우변에 똑같이 곱해서 분수가 아닌 식으로 정리를 딱 해주다 보니까 이런 이 y 입장에서 2차 방정식이 된 거죠. 그러면 이의 y 입장에서 얘를 치환해서 짝수형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사실은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근데 지수함수는 얘가 항상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가 되면 음이 돼서 플러스 쪽만 나온다 해서 앞에 있는 하이퍼블릭 사인 x라는 하이퍼블릭 사인 x의 역함수가 왜 ln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y는 뭐가 되겠어요? ln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이 왜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크하이퍼블릭 코사인이나 아크하이퍼블릭 탄젠트도 방식이 똑같으니까 요거 하나로 설명을 끝내고요. 그러면 이제 아크함수는 이제 그림부터 기호부터 정의부터 수학적 의미까지 이해가 됐어요. 그럼 얘네들 늘 그러하듯이 마무리는 미분과 적분으로. 그래서 미분을 이제 할 때 아까 아카이퍼블릭 사인 x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요거 자체로 우리가 이 기호를 받아들여서 미분할 수 없으니까 수학적으로 분석된 얘로 미분을 하면 요거 미분은 이거의 미분이 분자에 있는 것이 정리한 결과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이게 어떻게 나왔지? 얘 미분한 건데요. 그럼 답은 이거. 그래서 아크하이퍼블릭 사인 x의 미분은 이거다. 나머지 방법도 똑같이 해보니까 하이퍼블릭 코사인 x가 이거다. 하이퍼블릭 탄젠트 x의 미분은 이거다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분 공식 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앞으로 기다리는 수많은 공식들을 다 미분과 적분하는 게 아니라 얘가 미분이었으면 얘는 적분, 이게 미분이면 얘는 적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랬죠? 미분, 적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이 세 개의 공식으로 미분과 적분까지 같이 이해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미분을 이용해서 예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아크 하이퍼블릭 탄젠트 x제곱이다. 아직은 낯설어서 x제곱 과감하게 안 계산하고 치환을 해서 연쇄 법칙을 써주면 계산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공식만 외워져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제 5번으로 넘어가면요. 예제 5번은 얘를 적분하여라 라고 했어요. 이거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앞에서 미분 공식이 이렇게 있으면 얘가 반대가 적분.
참고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적분 버전은 직접 써놨는데요. 제가 미분 버전만 여러분 책을 캡처뜨고 적분 버전은 일부러 캡처뜨지 않았어요. 자꾸 미분 따로 외우고 적분 따로 외우느니 통합형으로 외우라는 차원에서 미분 쪽 공식만 제가 스캔하고 반대쪽은 지금 스캔하지 않았는데요. 교과서에는 친절하게 예적분하면 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예적분 다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얘기는 적분할 함수가 분모의 루트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의 유형에 해당하는 적분은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x가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1 플러스 x제곱이 아니라 4x제곱이다. 그럼 요거는 우리가 2x 전체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2x 전체의 제곱. 그래서 2x를 치환해서 치환된 u 입장에서 이제 상수 적분 변수 dx du 관계까지 다 정리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구간까지 다 같이 바꿨죠. 치환 적분하기 위해서. 그런 다음에 요 공식에다 조금 전에 배운 요 공식에 대입하면 아카이퍼블릭 사인 n이 아니라 이게 오타네요. u가 되겠죠. u가 되겠고 그걸 0에서 2까지 대입해주면 2분의 1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2가 되는데 얘를 아크에서 배운 우리가 앞에서 아크 하이퍼블릭 사인 x는 ln에 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여기에서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답은 이렇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5번까지 풀었는데 이거 풀고 끝내면 학생들이 막 공식도 많은 게 막 헷갈리고 얘는 지금 테이블에 있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 특히 시험 문제 나면 정말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이 공식들이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루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루트의 x제곱이었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죠. 근데 여기에 이거에 뭐가 붙은 거냐면 x제곱만 붙은 게 아니라 플러스 1이나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얘가 마이너스 1이거나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이거분의 1을 적분하라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또는 x제곱이 항상 플러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x제곱이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플러스 1분의 1에 대한 적분. 이런 것들은 아까 처음에 생각한 얘처럼 금방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런 함수들에 대한 적분을 뒤에서 조금 더 어떤 체계적으로 삼각치환이라는 방법으로 계산을 해서 배우긴 하지만 너무 과정이 좀 복잡해요. 체계적이라고 하기에는 계산식이 좀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공식으로 해서 얘는 아크하이퍼블릭 사인 x, 아크하이퍼블릭 코사인 x 이런 유형은 조금 더 앞에서 배운 얘기지만 아크 사인 x. 그럼 루트만 있는 게 아니라 루트가 없는 그냥 루트가 없어도 x 제곱분의 1 이런 적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플러스 1이 붙고 마이너스 1이 붙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유형은 물론 얘 또한 뒤에서 삼각치환으로 배우겠지만 얘는 아크 탄젠트 x다. 마이너스가 붙은 건 아크 하이퍼블릭 탄젠트 x다. 조금 얘는 약간 오버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요거의 x 절대값, 즉 x가 붙었을 때의 적분은 이거다. 사실은 미분 쪽에서는 쓸지 모르지만 저는 요거까지는 이제 차라리 뒤에서 삼각제한법으로 하는 게 낫지 요걸 적분적 공식으로 쓰는 거는 별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이제 문제 풀이 밑에 적분 공식 때문에 그걸로 설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내용과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삼각치환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 공식을 볼 때 너무 힘들어 하는데요. 쉽게 한번 미리 간단하게 정리드리고 가면요. 우리가 그게 분모다. 혹은 분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루트다가 아니라 이렇게 루트 x제곱 물론 정확하게는 절대값 x지만 이제 그거는 부호 조절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제가 대문자 x를 쓴 거는 소문자 x하고 다르게 이게 또 실질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치환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환을 염두에 두고 제가 기호를 이렇게 썼는데요.
절대값 x나 보호 조절은 가능하다는 가정하에서 얘는 얼마든지 적분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루트 x제곱에 아까 되겠지만 플러스나 마이너스 1, 물론 상수는 더 다양하게 붙겠지만 이렇게 이걸로 끝나지 않고 걔네들한테 간단한 상수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붙거나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에 될 수도 있잖아요. x제곱이 아니라. 그럼 왜 저기에서 루트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1은 언급하지 않았느냐라고 또 질문하는 학생들 가끔 현장에서 있었는데요. 얘는 묶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x제곱 플러스 1. 그럼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얘가 항상 음이 돼서 이런 식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고려하지 않고요. 이런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뒤에서 삼각치환으로 나와요. 이런 적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타입별로 이런 타입이다, 이런 타입이다, 이런 타입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 조금 전 문제는 그냥 얘네들이 이렇게 분모가 아닌 무리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분모의 무리식이 있는 상태였었잖아요. 이런 상태의 식을 지금 이렇게 아카이 퍼블릭 사인이나 요거는 알파이 퍼블릭의 코사인이나 그 사인 x로 뺄 수 있다고 지금 먼저 배우고 가는 거예요. 이런 유형을 뒤에서 이렇게 접근할 때 뒤에서 이제 아직 삼각지한 내용을 쓸까 말까 하다가 뒤에서 제대로 배우는 거라서 제가 생략했는데요. 삼각지환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의 분수 타입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금 미리 지금 아카이퍼블릭 함수들을 이용해서 또는 아크 사인들을 이용해서 적분할 수 있다. 공식으로 미리 배운 거죠.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여기에 상수 조절, 이쪽이나 이쪽 상수 조절하는 것까지 꼭 1이 아니라 여기에 약간 뭐 4x다 아니면 여기에 4다 이런 상수 조절이 돼 있는 거 조절해서 이걸로 빼는 기법까지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꼭 루트만 씌워져서 분자분모에 있는 게 아니라 루트가 없는 상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없으면 조금 쉬워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플러스 1이 돼 있을 때 사실은 얘도 똑같이 다시 원론적으로 삼각지환으로 갈 수도 있어요. 루트가 아니라. 왜냐하면 뒤에서는 삼각지환을 꼭 루트에 대해서만 쓰는 것처럼 돼 있는데 루트가 아니라 얘네들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에다 쓰면 계산 결과는 그 뒤에서 배우는 삼각지환으로 써도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만 말은 삼각지환 원리가 체계적이지만 계산 과정이 길으니까 그렇게 쓰지 않고 얘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지금 배운 아크 함수들을 이용해서 아크 탄젠트 x다, 아크 하이퍼블릭 탄젠트 x다라고 쓰면 훨씬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물론 애우면 이렇게 빨리 그냥 답으로 쑥쑥 나올 걸 내가 지금 요거 뒤에 있는 삼각지환으로 가장 짧아서 하나 쓰려다가 조금 여기서 또 배우게 하는 걸 또 풀어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여러분이 조금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건 이제 뒤에서 삼각지환할 때 한번 다시 언급을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깁니다. 그래서 길지 않고 짧게 하려면 이런 공식들, 지금 아크 함수들을 이용해서 공식에 대입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 공식에 오는 걸 강력 추천드려서 앞에 6장에서 여러분이 꼭 외워야 될 공식 이 6개. 미분, 이쪽이 미분이면 이쪽 적분 버전, 미분, 적분해서 이 6개 공식 꼭 6장에서 필수 암기 공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를 여러분이 이 챕터 정리하면서 꼭 배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을 자꾸 줄이면서 수업 직전에도 와가지고 이거 컴퓨터 계속 치면서 빼고 해도 이렇게 줄질 않네요. 언젠가 조만간 여러분 수업 조금 7장에 가면 조금 줄어드는 파트도 있을 걸 기대하면서 여러분 너무 조금 길다고 원망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